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들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을 알아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은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양지훈 부연구위원님 함께 노년기 외로움과 사회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훈 부연구위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훈 인천 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 발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고령사회 대응센터에서 하는 얘기는 뭐 저도 해당이 되고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유독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천천히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천시 어르신들이 노년기 외로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인천시에 있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설명드리기 전에 네네. 먼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 에비노인 세대랑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사회관계망이라든지 사회 참여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건강의 어려움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우울, 네. 혹은 치매, 혹은 자살 사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제 에비노인 세대 취약 노인의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라는 연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의 수준이라든지 왜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상담 사업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 올해 년도에는 새로운 관계를 좀 더 잘 맺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네. 사회 관계망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노인기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치매, 네. 그리고 우울증. 네. 그게 대표적인 거고요. 외로움 또한 이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로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네.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약물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인 그런 개념이었다면 네. 지금은 사회관계망 혹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들을 포함하는 개념들로 확장이 네, 됐는데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적, 이제 생리적인 기능 저하도 같이 일어나지만 심리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유지 기능이나 혹은 사회적 역할 기능들이 많이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울이라든지 자살과 같은 사회 문제가 이런 정신 건강의 취약성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데 저희 인천을 다른 이제 8대 도시라든지 전국과 비교해서 보면 네.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제 8대 도시 중에서 자살 같은 경우에는 중간 수준의 그 순위를 보이지만 네. 노인들의 우울 인지 말하자면은 우울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은 그 8대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스트레스 인지율 또한 세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서 정신건강에서는 조금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사례 중에 보면 8대 도시 중에 노인 자살은 중간 수준, 또 60대 이상의 우울 인지도, 60대 이상 노인 스트레스 인지율은 세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해주셨는데 네. 무슨 원인이나 그런 거를 추정할 수 있나요? 네, 그 직접적인 이제 결과를 조사한 결과는 없지만 저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천이 인구가 유입되는 네.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익숙하게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지역에서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 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맞아요. 높아질 수 네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추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 어머님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한 30년 가까이 그 한 동네에서 살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딸네 집 근처로 이사를 온다고 해서 전혀 그 연고가 없는 지역에 이제 홀로 아파트를 얻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굉장히 본인은 못 느끼시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상 증세라고나 할까요? 뭐 건망증도 심해지신 것 같고 평소에 안 하던 그 굉장히 그 헛소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울 증세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갖고 제가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다녀왔거든요, 병원을. 근데 이제 뭐 많이 차도는 낮으셨는데 그 증세가 완화된 게 아니라 1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연구 과정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던 어르신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노인이 되고 나면 뭐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일가 친척들이 이제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로 이사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춘천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한 2, 30년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이제 남편이 사망하고 자녀가 살고 있는 인천으로 왔는데 그걸 저희가 터전상실이라고 개념화했습니다. 터전상실. 네, 이미 익숙하게 지내던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 적응을 하는데 사실 자녀랑 같이 동거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새롭게 뭔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도 가봐야 되고 뭐 여가를 즐기려면 복지관도 찾아가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들이. 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불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지는 그런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사례로 봐도 터전을 옮기니까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우선 식욕이 떨어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가까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친숙해지면서 그 증세가 많이 완화돼서 뭐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전 상실을 했지만 자꾸 주변하고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모든 사람이 다 외로움을 느끼는 거지만 이 노년의 외로움은 사실 또 젊은 시절의 외로움하고는 다르거든요. 또 특징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또 1인 가구 증가나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건지 좀 이게 자세하게 연구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우울감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들은 누구나 전생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노년기에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조금 더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신체적 노화로 인한 취약성입니다. 아무래도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인지하는 뭐 지각이라든지 감각 기능 같은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또 기억력도 많이 감퇴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활동성도 같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거나 어떠한 상호작용하는 것들도 어렵게 만듭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게 되다 보면은 노인들도 심리적으로도 또 위축이 돼서 새로운 네. 관계를 맺는 것들을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태도가 적극적이다기보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많이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뭔가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데서도 조심성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우울이나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년이라는 그 인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활 주기에 있는 스트레스가 두 번째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면은
저희가 계속 가정주부라든지 뭐 집안일을 계속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퇴를 하는 것들을 노년기에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입이 없어진다든지 경제적 지위가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사회적으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가 그런 위치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상실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사회에서는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걸 더 좋은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젊은이 지향적인 사회 문화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오는 소외감이나 고립감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사례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인들이 사망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사회관계가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네, 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또 특히 뭐 청년 같은 경우에도 고립된 청년들이 또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학업이나 혹은 이제 경제 활동을 위해서 좀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에 비해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떠나서 혹은 이제 자녀가 독립해서와 같은 좀 약간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 가구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비율이 한 19%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세대랑 비교되는 노인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체적 기능은 쇠퇴하지만 이분들이 노인이 되면은 소속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어떠한 가족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혹은 사회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데 이런 소속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뭐 자녀가 찾아오지 않는다든지 연락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디엔가 갈 곳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노인들이 이제 고독과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어 여쭤보는데요. 네.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독거노인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전국 작년 22년 그 말 기준으로 네. 전국은 20.9%였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도서 지역이 되면 될수록 그 독거 노인의 1인 가구 노인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대도시 기준으로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19.6%라는 것은 좀 많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그 대도시만을 따지면 높은 편인가요? 네, 높은 편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인천이 이게 뭐 높은 게 좋은 건 아니네 이런 거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순히 비율이 높은 것도 있지만요. 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그 증가 폭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중에 근데 서울은 워낙 또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8대 도시라고 하는 특광역시 중에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이 연구를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죠? 뭐 사례 같은 경우 있으면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아까 전에 잠깐 터전 상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상실의 경험들이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득 상실, 네. 또 하나는 관계 상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아까 얘기했던 터전 상실, 네. 그리고 건강 상실이 네. 있었고요. 가장 이제 남성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소득 상실로 인한 그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살아오셨던 특히나 이제 은퇴 전까지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살아왔고 가정에 이제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일에 조금 더 매진해서 살아왔던 어르신들인데 그렇게 이제 은퇴 이후에도 이제 새로운 사회 활동을 하겠다고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창업 네. 본인 사업 같은 것들을 좀 하시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녀들이 4자녀가 있었는데 대학까지 다 본인의 열심히 일해서 보내고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친구 소개로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사업 실패를 하셔서 이제 재산도 날리고 이제 집도 팔게 되는 그런 이제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그닥 이제 이때까지 친밀하지 않았었기 네. 때문에 자녀와도 이제 연결이 끊어지고 배우자도 사망하게 되고 그래서 혼자 1인 가구로 이제 거주하시게 되는데 소득이 없고 아직까지도 이제 빚을 조금 더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네. 소주 한 잔 마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음. 동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러 나가지도 않게 되는 그래서 맨날 집에서 TV만 보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관계 상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부부 동반 모임이라든지 복지관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난 뒤에 이제 딸들이 굉장히 어르신을 좀 극진하게 모시기는 하셨어요. 근데 네. 남편분께서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굉장히 심각하고 급박하게 돌아가셨고 나서 이제 부부 동반 모임도 갈 수 없고 네. 복지관에 나가면 야 너 남편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좀 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네.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는 남편이랑 지냈던 그것들을 이제 극복을 하지 못하셔서 남편이 사망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 건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 그런데요. 네. 저희가 그 심리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이제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살펴봤더니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노년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그 은퇴라든지 배우자 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역경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역경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심리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네. 우울해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불면이 일어나거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처하는 대처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개인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네, 있고 네. 이제 그 결과로 이 역경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고 역경이 아까 말씀드린 3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이 반응 단계에서 이 인지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네. 저분이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를 겪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관찰하는 단계가 그 반응 단계가 됩니다. 네. 근데 이 반응 단계에서는 누구나가 옆에서 봤을 때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르신 본인 자체가 그 문제를 인지해서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것들이 저희가 왜 가면성 우울증처럼 네, 밖으로 봤을 때 너무 명랑하고 밝기 때문에 이분이 우울인지 어떤 그 고립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그런 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사건이 하나 발생해서 이게 팍 터오르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집에만 있게 된다든지 TV만 보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1인 가구, 1인 노인에 대한 복지 제도가 또 잘 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안부 안심 전화라든지 AI 응급 안심 서비스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네. 통해서 공공에서도 관찰이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살펴봤더니 이제 자발적으로 노인 스스로가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대부분 통반장이나 혹은 이웃 세대들이 요즘에 저 어르신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 3일 동안 집 밖으로 안 나왔더라. 이런 네. 식으로 관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들이 발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지원들을 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인천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이제 노인 상담 사업들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노인이 되었을 때 이런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를 많이 다양하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노인이 되었을 때도 역할을 부여해 드리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네, 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은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소득도 어느 정도 얻고 그리고 밖으로 주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자리 사업이 또 중요한 지원 사업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자신이 인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상담 사업 같은 것들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고령사회 대응센터의 양지훈 부연구위원님과 함께 노인 상담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개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내일부터는 또 상담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얘기들을 쭉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